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강세리는 병원 직원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버둥거렸습니다. 강재인이 걱정하는 척 다가오자 강세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죠. 강재인, 네 짓이지? 이거 당장 풀게 해. 강세리는 거실을 울릴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동정이라도 하듯 말했죠. 세리야, 너가 망상에 빠져서 내 남편을 마음에 품은 줄 몰랐어. 혼자 착각하는 거 그거 병이야. 치료 잘 받고 멀쩡해져서 와. 그 말에 강세리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치심, 억울함, 치욕.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세리의 눈앞은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눈가에 핏줄이 터질 듯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세리의 흔들리는 눈빛과 떨리는 입술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톡 치며 말했어요. 네 남편 짓이야. 너도 당해봐, 세리야. 강세리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저질렀던 악행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낀 강세리는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강재인, 여보 이기집의 기억 돌아왔어. 황기찬의 얼굴이 잠깐 흔들리는 듯 했지만 강세리 때문에 제인의 뱃속에 있던 자기 아이가 유산된 이상 이제 강세리를 당장 자기 눈앞에서 치워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강세리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황기찬은 강세리가 있는 정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병실에 들어선 그가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분명히 입 조심하라고 했지? 너 때문에 제인이가 유산했어. 기찬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으며 눈빛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한 발 더 다가서며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아. 여기서 쥐 죽은 듯이 있어. 강세리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건 당신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고. 그녀는 진짜 미친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요. 그리고 강재인, 기억상실증 아니야. 당신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 진짜 정신 차려야 해. 황기찬은 그런 세리를 보며 비웃듯 피식 웃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한두 번 속아? 이제 그만 좀 해, 세리야. 진짜 지긋지긋하다고. 그 순간 세리는 그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어요. 자신이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걸요. 세리는 목이 메인 채로 입술을 깨물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게 기찬은 아무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세리의 귓가에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쾅! 지호야, 이 장난감이 그렇게 좋아? 제이는 지호가 손에 들고 있는 로봇 장난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래돼서 색이 조금 바랜 장난감이었지만 지호는 그걸 꼭 쥐고 다니며 절대 놓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들고 있는 것처럼 애착이 가득 묻어 있었죠. 이거 은호 형이 가장 아끼는 로봇이었는데 저한테 줬어요. 지호는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은호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인의 가슴은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은호가. 네, 은호 형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자주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랬더니 형이 너무 고맙다면서 이 로봇을 선물로 줬어요. 제이는 지호의 말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지호가 어떻게 은호 형을 도와줬어? 세리 엄마가 은호 형을 진짜 엄마랑 만나게 해줄 거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먼저 은호 형한테 말해줬어요. 은호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을 지호에게 줬다는 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은호가 엄마를 얼마나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는 마음의 표현이었죠.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알려준 지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은호는 평소엔 절대 남에게 주지 않던 소중한 로봇을 지호에게 선물로 건넸던 거예요. 지호의 손에 들린 그 장난감을 바라보는 순간 제이는 은호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금 전까지 밝았던 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무언가 떠오른 듯 눈빛이 슬퍼졌어요. 그런데 은호 형이 엄마를 만나기로 한 날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은호 형이 엄마 만나러 가자고 하니깐 세리 엄마가 화내면서 밖에 나가지 말고 방에 있으라고 했어요. 지호의 말을 들은 제이는 가슴 깊숙이 묻어두려 했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횡단보도 앞, 자신을 향해 해맑게 웃던 은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은호가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된 제이는 숨이 턱 막힐 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이는 세리와 통화했던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은호와 만나게 해주겠다며 사거리 앞에서 보자던 제인. 그런데 왜 은호한텐 나가지 말라고 했던 걸까? 그 모든 게 세리의 의도였다는 걸 제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이는 그날 세리가 약속 장소로 자신을 불러냈던 이유가 이제서야 분명해졌습니다. 세리가 꾸민 함정에 은호가 대신 걸려든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인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세리, 모두 다 네 짓이었어. 제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몰랐던 진실이 지호의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지호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나쁜 말을 한 걸까 걱정이 됐던 거죠. 아니야, 지호야. 넌 정말 큰 용기를 낸 거야. 네가 해준 말 덕분에 엄마는 진실을 알게 됐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제인은 지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작고 따뜻한 몸이 제인의 눈물을 받아주고 있었죠. 지호가 전달한 말들로 인해 제인은 숨겨졌던 진실을 알게 됐고 그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제인은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은호가 보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인은 마음을 추스리고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호야. 그런데 혹시 은호 형이 가지고 있던 다른 장난감들도 기억나? 혹시 남아있는 게 있을까? 더 있어요. 잠깐만요. 지호는 금세 침대 밑으로 달려가더니 큼직한 장난감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다양한 피규어와 블록들 사이에 낯익은 분홍색 천조각이 살짝 튀어나와 있었죠. 이 바지, 세리 엄마 바지인데요. 엄마 바지가 왜 여기 있지? 지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지를 꺼내자 제인의 눈길이 순식간에 그 바지에 꽂혔습니다. 바지 한쪽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그 흔적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죠. 제인은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바지를 들고 얼룩이 번진 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세탁하지 않은 채 굳어버린 붉은 흔적. 그리고 이 바지가 세리의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 그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며 퍼즐처럼 흩어졌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황기만이 계단에서 추락하던 날, 세리의 반응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고 병문안을 왔던 날에도 어딘가 불편한 눈치를 보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막연한 의심이 지금 손에 들린 이 바지 하나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황기만을 다치게 한 사람이 세리였어. 제인의 속에서 치밀어 오르던 감정이 입술 끝에서 멈췄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그녀는 가만히 바지를 접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인은 손에 들린 바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세리를 완전히 끝장내야겠다는 의지가 그녀의 눈빛에서 타올랐어요. 그날 밤 황기찬이 하루의 피로를 온몸에 짊어진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투자금 문제로 지친 표정이 그의 힘든 하루를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제인이 기다렸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주버님 사건 말이에요. 단순한 실족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황기찬은 넥타이를 풀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며 제인을 바라봤어요. 제인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제인은 천천히 종이 가방에서 핑크색 바지를 꺼내 기찬 앞에 조심스레 펼쳐 보였습니다. 세리 바지예요. 지호 장난감 상자 안에 있었어요. 제인은 바지에 말라붙은 핏자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순간 황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분명히 형이 사고를 당한 날,
세리가 이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날 세리의 행동이 이상하게 어색해서 유난히 그녀를 유심히 지켜봤던 기찬이었기에 더욱 확신이 들었죠. 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 옷을 지호 방에 숨겨두었던 걸까요? 제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황기찬은 핑크색 바지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이 피, 검체 의뢰하자. 형 피랑 대조해보면 되겠지.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제이는 기찬과 함께 병원 의무기록실 한쪽에서 결과지를 확인했어요. 검사 결과 혈액형 및 유전형이 황기만과 일치. 황기찬은 결과지를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만한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고 떨리는 눈동자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강세리, 네가 우리 형을... 그 말은 입술 끝에서 끊겼고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세리가 형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 제인 역시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리는 아주버님이랑 특별히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두 사람은 침묵 속에 복잡한 감정을 삼킨 채 그날 있었던 일들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죠. 하지만 도무지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기만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황기찬은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형은 눈을 천천히 떴고 숨을 쉬는 것도 힘겨워 보였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황기찬은 형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형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 황기만은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황기찬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호. 황기찬은 놀란 듯 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호가 왜, 형? 황기만은 약한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호, 네 아들 아니야. 그애 내 핏줄 아니야. 뭐라고?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장난치는 거지? 하지만 황기만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유전자 검사를 했어. 확실한 결과야. 황기찬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이 검사를 했다고? 그걸 세리도 알고 있어? 황기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걸 말하겠다고 하니깐 강세리가 나를 밀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황기찬은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렸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곁에 있던 강재인은 놀라 입을 가리고 있었고 황기찬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친아들이라고 믿었던 지호가 사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충격. 그리고 강세리가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 형을 밀어 다치게 했다는 사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입술을 꽉 깨물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누구 아들이야?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병실 안은 무겁고 답답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황기찬은 곧장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세리가 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주저없이 바지를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이 바지, 네 거 맞지? 세리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태연한 척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바지 아닌데? 왜 그래, 갑자기? 거짓말하지 마. 이 바지 지호 방에서 나왔어. 황기찬은 한참 동안 세리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바지를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 침대 위에 툭 던졌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세리는 그 순간 모든 혈색이 사라진 얼굴로 황기찬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고 황기찬은 담담하게 말했죠. 이혼 서류야. 사인해. 뭐라고? 이혼하자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세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그깟 바지 하나 가지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지만 황기찬의 표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우리 형을 죽이려고 했어. 나는 이제 네 말을 단 하나도 믿을 수 없어.
세리는 입술을 떨며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아주버님을 죽여? 나 그런 짓 안 했어. 정말이야. 그녀는 점점 숨이 가빠지며 입을 틀어막았고 곧 두 눈을 부릅뜨고 황기찬에게 소리쳤습니다. 날 왜 못 믿어? 당신 나 믿는다고 했잖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 옆에 있었는데 당신 YL그룹 회장 된 거 나 없이 가능했을 것 같아? 황기찬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다시 들어 세리 손에 강하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장 사인해. 세리는 종이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으며 애원했어요. 제발 지호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돼. 부탁이야. 당신까지 날 버리면 난 정말 끝장이야. 그 순간 황기찬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호, 내 아들 아니더라. 세리는 말문이 막힌 듯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숨조차 쉬지 못하고 황기찬만 바라보고 있었죠. 황기찬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다 얘기해줬어. 지호 유전자 검사 결과도 그날 공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전부.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날 아빠라고 부르는데 넌 그 애를 방패 삼아 날 속였더라. 정말 비열하고 나쁜 짓이야. 세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내가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당신 잃는 게 너무 무서워서. 지호는 당신도 알잖아. 당신을 얼마나 잘 따르는데. 세리는 벌벌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나 못해. 당신까지 날 버리면 나 진짜 다 끝장이야. 황기찬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네가 그 선택을 한 거니까. 그 말만 남긴 채 그는 문을 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병실에 쿵 하고 울렸고 그가 떠난 자리에서 세리는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의 편에 서줄 사람은 없다는 걸 강세리는 처음으로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강재인은 엄마 최자영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말수도 줄고 혼잣말을 하거나 주변을 자꾸 살피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세리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해도 엄마는 깜짝 놀라며 얼굴이 굳곤 했죠. 그 모습을 본 제인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어느 날 제인은 엄마와 함께 TV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요? 세리랑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너만 무사하면 돼.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그때 제이는 예전에 엄마 폰에 몰래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과 자동 녹음 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길을 잃을까봐 대비해둔 것이었죠. 제이는 조심스럽게 녹음 목록을 확인하다가 며칠 전 날짜에 저장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아줌마는 아무것도 못 봤어. 여기서 본 거 누구한테라도 입번긋하면 아줌마도 이 꼴 날 거야. 아, 아니다. 당신 딸 강재인. 입 여는 순간 제인이 내가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버릴 거야. 제인은 숨이 턱 막혔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강세리의 목소리는 계속됐죠. 당신 딸 죽는 거 보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해. 알았어? 분명히 내가 경고했어. 내 말 안 들으면 제인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제인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세리, 내가 우리 엄마한테. 화가 난 제인은 잠든 엄마를 바라보다 서랍에서 피 묻은 바지를 꺼냈고 녹음 파일도 USB에 저장했어요. 이제 끝이야, 강세리. 넌 내가 무너뜨릴 거야. 다음 날 아침, 제인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증거들이 하나씩 놓였습니다. 피 묻은 바지, 녹음 파일 USB. 형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 바지는 황기만 씨 피와 일치하네요. 녹음 파일도 협박 내용이 명확합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죠.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하나만 더 조사해주세요. 제 아들 은호요.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은 날도 세리가 관련됐을 수 있어요. 형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세리가 은호에게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이는 혼자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어요. 그날 세리는 저를 일부러 사거리로 불러냈어요. 전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조사해주세요. 형사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군 관련 자료는 따로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세리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형사는 말했어요.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통화 기록, 위치 정보, CCTV, 주변 사람들 진술까지 모두 조사할게요. 제이는 형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꼭요. 며칠 후 정신병원에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강세리는 상담을 마치고 병동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강세리 씨 맞습니까? 세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왜요? 무슨 일이죠?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세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그녀는 황급히 소리쳤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억울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복도 끝. 그녀를 지켜보던 제이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금 세리 잡혔어요. 수화기 너머로 최자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니? 응,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잠시 후 자영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미안해, 제이나.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서. 제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며칠 후 강세리의 살인미수 및 협박 혐의로의 구속이 뉴스에 보도되었고 세상은 드디어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제이는 책상 앞에 앉아 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은호가 있었습니다. 은호야,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굳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이제 남은 건 황기찬, 당신 차례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